자, 여러분. 제 뇌절이 이렇게까지 심합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 쪽팔린데 우선 올려볼게요. 각자 가고 싶은 국가에 가시면 됩니다. 각자 타임라인 밟아서 가시면 돼요. 제가 거기 가서 아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진짜. 우선은 이거는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아마 3일 뒤에 내릴지도 몰라요. 너무 창피해서. 진짜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영상이 오늘 찍힐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올라갔다면 이거 어떡해. 아무튼 각자 가고 싶은 국가에 가시면 되고요. 1번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1번 노아의 알파국, 2번 예준이의 돌핀국, 3번 3번인데 이거 3번이에요? 3번 벽벽이의 피치랜드. 자, 4번 은호의 울프국, 5번 하민이의 캣국입니다. 원하시는 타임라인 밟아서 가시면 돼요. 제가 10초 드릴게요. 네, 여기는 이제 노아의 알파카국인데요. 제가 그냥 알파국이라 했어요. 알파카국 이렇게 하니까 좀 뭔가 어감이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나라 이름은 알파카지만 이제 알파국이라고만 했습니다. 노아 같은 경우는 사주의 구성을 봐야 하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읽을 시간을 먼저 드리자면,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 문명 국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노아 같은 경우는 어찌 되었든 간에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기 때문에 국가 발전에 그 무엇보다도 힘을 쓸 것 같다는 저의 추측이 있었거든요. 어디까지는 망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거는 애초에 그냥 설정부터가 망상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왜 기계로 잡았냐면 노아가 큰 거 작은 거 이 금을 두 개 다 물고 있어서 이게 약간 금속과도 연관이 있거든요. 어쨌든 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계국으로 이제 생각을 좀 했고요. 요 설정은 그냥 제가 임의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신경 쓰실 거 없는데, 이제 지식이나 이런 거를 좀 앞세운 이유는 우선 노아가 책임감이 엄청 강한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나라를 물려받으면 이 나라를 무조건 잘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 좀 더 셀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책임감하고 완벽주의자 성향이 이제 섞이면 약간 제 생각인데 지식을 엄청나게 좀 요구하는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 어쨌든 저희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완벽하게 국가를 살리려면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국토를 넓히는 왕도 있겠죠. 근데 노아는 국토를 넓히는 것도 물론 좋아해요. 이게 정복왕을 꿈꾼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자신이 갖고 있는 걸 먼저 튼튼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책임감이 크기 때문에 오는 성향이에요. 내가 가진 거를 우선 완벽하게 내가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바깥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더 강합니다. 왜냐면 몸이 흙이기 때문에 몸을 크게 움직인다기보다는 내실을 조금 더 다지는 면이 더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 설명 보면은 무술까지는 완벽하게 하기 힘들 수 있다. 왜냐면 이거는 장단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내실을 튼튼하게 다지게 되면 국가에서 당연히 이 외부적인 부분에선 조금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노아 같은 경우는 워낙 지식적인 면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나라가 아마 엄청나게 그 지식이나 아니면 대학 같은 것이 발달하겠죠. 여기는 아마 대학이 가장 먼저 설립되는 국가일 겁니다. 그럼 이 대학이 설립된다는 거는 곧 다른 곳에서도 유학을 올 수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왜냐면 여기는 이제 제가 중세시대를 배경으로 깠기 때문에 이 설정을
이제 대학이 그렇게 흔치 않다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고차원적인 수업을 진행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알파국에서도 수도권 쪽이 가장 이제 이렇게 대학이 좀 발달되어 있는 곳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가 발달하다 보니까 과학이 자연스럽게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과학이 발달한다는 거는 이제 기계의 발달도 있지만 이게 곧 문명의 발달로도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다른 멤버들의 나라에 비해서는 좀 기계나 문명 발달이 발달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게 뭐라 그러지? 과학적인 측면에서 먼저 지식이 먼저 올라간 후에 사람들의 과학적 기본 지식이 올라가서 삶의 질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즉 이런 느낌인 거죠. 지식이 먼저 있고 그 다음이 이제 문명이 발달하게 되고, 이것이 언어 보급과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언어 보급과 이어져요. 그러니까 문맹률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자연스럽게 삶의 질이 올라가고, 왜냐면 이 문맹률이 줄어들면 글을 익힌다는 거는 타인이 말하거나 남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눈에 띄게 올라가는 걸 얘기하거든요. 삶의 질이 올라가는 걸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가력이 올라가죠. 동시에 이것이 복지와도 연결된다고 이제 저는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크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딱히 없는데, 제가 왜 이 전술을 약하게 봤냐면 요 흙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좀 호기로운 성향이 있기는 해요. 내가 이제 쟁취하고자 하면 쟁취하려고 하는. 근데 제 생각인데 이렇게 관을 타고 났으니까 자신이 어느 입지에 있는 거는 좀 당연하게 깔고 갔을 거라고 생각해서, 노아 같은 경우는 첫째고 이 장남으로서 이 나라를 물려받았고 현재 봉건제이기 때문에 전쟁이나 다른 그런 어떠한 큰 역사를 새로 개편할 만한 일을 혼자서 이제 진취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의 노아라면, 요 사주의 노아라면, 그러니까 진짜 아무런 거 고려 안 하고 요 사주하고 이제 뭐라 그러지? 요 밑에 지장간을 봤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을 한다기보다는 정확하게는 이제 갖고 있는 것을 크게 굴리는 방향으로 먼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어찌됐든 재물을 좀 좋아하기는 해요. 그래서 갖고 있는 거를 좀 굴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식적인 측면을 집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요 일주 자체가 책임감이 강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게 좀 높게 측정을 했고, 학구열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완벽주의에서 오는 학구열입니다. 즉 여기에서 오는 거죠. 이렇게 파생이 돼서. 전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고, 포용력은 왜 낮냐면 제가 이게 낮은 건 아니에요. 여기가 중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절 정도? 포용력을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낮게 준 이유는 우선 기본적으로 자신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자기가 리드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고. 그래서 타인의 말을 들어는 주는데 그것을 엄청나게 잘 자신의 의견에 반영하는 편은 아닙니다. 완벽주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빡세게 해서 기틀을 딱 잡아서 선포를 딱 때렸을 때 신하들이 반대를 하면 그것이 문제점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없다면 그대로 추진시키는 식의 왕이에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정치력이 중간보다는 좀 높지만 100%는 아니에요. 이건 봉건제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고, 동시에 노아가 그래도 타인의 말을 최대한 수용하려고 하기는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동시에 그것도 있어야 돼요. 장점도 있어야 돼요. 장점과 문제되지 않는, 단점은
없고 장점만 있는 것이라면 수용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요. 왜냐면 자신의 것을 안전하게 가져가고 싶어 하는 경향도 있고, 동시에 이거는 관운을 꼈다 보니까 누군가에게서 억눌림을 좀 받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좀 기선제압을 좀 어느 정도는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빈틈없이 준비하려고 하는 왕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런 식으로 노화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예준이입니다. 예준이는 사실 예준이가 그거냐고 여쭤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북부대공 아니냐. 그래서 제가 댓글을 보다가 이걸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도 있었고, 동시에 제가 궁금하기도 했어요. 진짜 예준이가 그 시대 왕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 읽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거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일시정지하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읽으셨죠? 예준이 같은 경우는 좀 생각보다 놀라셨을 수 있는데, 예준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위치는 자신이 쟁취하는 스타일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지진이 나는 흙인데 그건 밑에서 들고 일어난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내 밑에서 누군가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하나하나 억눌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 폭력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준이가 폭력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일주 힘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가졌다고 나 폭력적이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주 힘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지 진짜 폭력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저는 요 일주의 성향을 그대로 좀 드러낸,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황희젠탈전이죠. 황제가 되기 위해서 형제들을 다 꺾고 직접 일어선 중앙 집권제를 그래서 갖춘 황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북부대공 이런 느낌보다 수도권에서 잘 자란 왕이 그 무력과 지능을 전부 이용하여 자신의 황제 자리를 스스로 거머쥐고 일어난 왕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뭐 바뀐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요, 왕권력이 당연히 셀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이제 다른 형제들을 죽이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잔인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예준이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 옛날에 똑같은 동명이인의 황태자가 있었다면 이랬을 수도 있다. 같은 그게 있었다면. 그러니까 진짜 만약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재미로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왕권력이 좀 세고요. 동시에 전술도 엄청 능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왕권력을 거머쥐기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지능을 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술력도 좀 있다고 보고요. 대신 이제 포용력 같은 경우는 이게 신하냐 백성이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바뀝니다. 백성 같은 경우는 포용해요. 근데 신하는 약간 이게 있어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자신이 억누르고 하는 거다 보니까 동시에 밀어붙이는 힘이 강한 것도 있어요. 자신이 기본적으로 흑이라서 타인의 의견을 수용할 태도를 갖고는 있지만 자신의 국가인 만큼 자기가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신하들과 대판 싸움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이 밑에 평관을 깔고 있으면 내가 그네들을 누르는 거는 맞지만 동시에 그들이 계속해서 나를 치고 오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중앙 집권제를 놓치게 되면 신하들이 이제 엄청나게 권력이 순식간에 세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준이의 뭐라 그러지? 붕당 정치 같은 정치력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정치력을 반만 줬어요. 사실 정치력 자체는 높을 건데 실제로 정치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그 신하들에게 계속 시시건건 막히는 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절반만 주었습니다. 학구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신이 중앙 집권제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동시에 왕권력이 이렇게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명령이 하나가 잘못 떨어지면 이 왕권력이 실추되는 거는 순식간이거든요. 동시에 이 왕은 이 인성이 붙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의 백성을 볼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보려고 하는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구율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실수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건 백성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왕입니다. 그래서 신하일 때는 까탈스럽고 좀 깐깐한 왕이지만 백성이라면 굉장히 좋은 왕이 되겠죠.
하지만 아마 세금이 조금 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생각인데, 국민의 세금을 뗀다기보다는 그 귀족의 세금을 좀 더 세게 떼는 방식으로 채택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 자신을 밀고 올라오려고 하는 귀족에게는 별 가차가 없어요, 이게. 왜냐면 짓누르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힘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쪽 그 정권 특성상 자연스럽게 세금을 귀족들에게 많이 물릴 수밖에 없을 거라서 영주들의 힘이 좀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신 국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복지를 많이 누릴 수 있는데요. 이 영주들의 세금은 어디에 쓰겠어요? 이 왕자가. 이 황태자가 황제죠. 이 황제 같은 경우는 국민을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복지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은 줄이고 귀족의 세금을 올리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세금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교육이나 이런 쪽보다는 제 생각인데 모든 국민들이 밥을 먹고 살 수 있도록 기초보장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고아원 같은 곳이 발달하는 식으로 이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가장 눈에 뜨는 건 사실 인지등용제인데요. 다른 국가와 다르게 이곳의 왕 같은 경우는 귀족과 그 평민을 최대한 공평하게 보려고 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진 않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다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황태자 같은 경우는 자기 국민을 워낙 아끼다 보니까 이 국민이 귀족으로 올라갈 발판도 당연히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이거는 복지와 연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마 우리나라 신라에 보면 이거 골품제라 그러죠? 신하들의 반발이 세서 약간 어느 정도 선까지만 이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밑에 후대에는 그 골품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유지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최대한 이 귀족의 신분을 그렇게 높게 가져가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동시에 이런 측면으로 사용해서 이 귀족의 그 역할이 그러니까 귀족의 뭐라 그래야 될까? 권위라는 게 좀 다운되는 현상이 보여요. 왜냐면 평민들도 노력만 하면 귀족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귀족을 엄청나게 높은 사람으로만 보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공평하다고 볼 수 있겠죠. 신하만 아니라면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검술 측면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여기 보면 화살과 검술 시력이라고 했는데 사실 화살보단 이 검술 자체가 조금 더 잘 맞는 면이 있어요. 아마 쌍검 단도를 사용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핑국에 가셨다면 굉장히 복지가 좋은 나라를 선택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피치랜드는요, 조금 향락이 눈에 띄는 나라입니다. 왕이 우선 기본적으로 예술 감각이 좋아요. 사실 아직 이 밤비 같은 경우는 이제 황제가 되지는 않고 황태자의 위치에 있는 상황인데요. 셋째이다 보니까 자신이 스스로 그 입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굉장히 신하들에게 많이 공격을 받는 위치에 있는 황태자입니다. 여기는 스스로 그거를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 굉장히 성취 욕구가 강한 황태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손쉽게 자신이 이렇게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 상관 특성상 예체능적 끼가 발현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국가는 굉장히 문화적인 측면이 발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문화라는 건 사실 굉장히 다양한 측면을 웃돌거든요. 기본적으로 의복도 있고요. 장신구도 여기에 들어가요. 이게 장신구가 있다는 거는 즉 상인이 있다는 얘기와 관련이 되고요. 이게 장인이랑도 연관이 되죠.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직업의 다양성이 엄청나게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어느 정도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성향이 강하신 분이라면 이곳에 가면 금세 인증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의복과 장신구 그리고 건축과도 관련이 있어요. 이 건축이라는 건 사실 미에서 오는 거거든요. 건축 양식이나 기술 같은 거는. 왜냐하면 한 가지 방식으로만 짓는 거는 굉장히 효율적인 측면이에요. 왜냐하면 시간도 단축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익숙한 전문가가 생기게 된다면
동시에 재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그 재료만 있으면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 양식이나 이런 부분이 발달되는 거는 외관상 아름다움과 내가 안에서 느끼는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향락을 추구하는 이 나라에서는 자연스럽게 외모가 두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문화생활을 하는데 의복이 발달하면 자연스럽게 화장품도 발달하겠죠. 이 의복에 맞는 외모를 가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모에 어느 정도 시선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즉 건축 양식과도 연결이 된다고 저는 보았어요. 아시죠? 어디까지나 저의 망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의 망상을 듣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곳 같은 경우는요, 관광국가로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옛 시대에 지어진 그 성이나 아니면 건축물을 보러 가곤 하잖아요. 비행기 값을 내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곳 같은 경우는 한나라이기 때문에 바다를 타고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경우라서 전쟁이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면 바다에서 싸우는 거는 엄청난 전술력을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 육지에서 전투를 해온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피치랜드 같은 경우는 전쟁의 역사가 좀 짧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왕이 문화를 이렇게 좀 즐기게 되면 발달하는 것이 하나가 노래인데요. 노래가 발달하게 되면 제사가 발달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 노래를 사용할 곳이 사실은 이 왕궁에서는 제사 때밖에 없어요. 비 내리라고 제사를 지내던, 풍년이라도 되라고 제사를 지내던, 그때는 다 노래가 들어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지내는 부분이 발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왕권이 강화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요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정치력과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밤비가 있는 이 피치랜드는 영주제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워낙 관광국가이기도 하고 이제 무역이나 이런 부분이 좀 발달할 나라다 보니까 영주제가 가장 적당해 보였어요. 그리고 날씨가 덥다는 설정이에요. 왜냐면 밤비가 우선 불기운이 좀 많은 나무이기 때문에 더운 나라를 좀 상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향락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다른 방향을 보자면 편인이 들었기 때문에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복지도 좀 해보려고 할 건데 아마 복지 방식이 조금 독특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제사나 축제 이런 게 발달하다 보니까 국민을 위한 하나의 행사, 퍼레이드 개최가 좀 주가 되는 방식으로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상점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오픈이 돼요. 이 상점을 채우는 건 귀족들이 아니겠죠. 귀족들도 상점을 채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귀족들 같은 경우는 이런 상점을 차린다기보다 어떤 건물에 그 상가의 가게를 차리는 형식이겠고, 여기 이제 길거리 노점상이 차려지는 느낌의 퍼레이드일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이거는 귀족도 엄청나게 이걸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퍼레이드 같은 형식은, 왜냐면 자신의 권위를 뽐낼 수 있는 때예요. 이런 게. 그래서 그때 이 귀족도 돈을 엄청 쓰겠죠. 동시에 서민들은 돈을 엄청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경제를 굴려나가는 부분이 좀 발달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퍼레이드로 인해서 복지가 발달한다면 아마 도로가 좀 개편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국가는. 왜냐면 사람들이 가게를 차리는 데에도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 되고 퍼레이드 하는데 진행을 해야 되니까 말이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를 잘 닦아놓을 수밖에 없어요. 아마 도로나 도로나 유통업 같은 것이 엄청나게 발달하는 국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영지에 있는 영주들과도 그 오가는 것에 시간이 다른 도로를 닦지 않은 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빨라서 영주제를 이어나가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검수를 다룰 수 있어요. 왜냐면 몸을 잘 쓴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거 몸을 못 쓰지 않아요. 나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몸을 막 못 쓰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아마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창이나 자신의 몸보다 큰 검을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대검보다는 그
길이가 긴 창을 좀 사용할 가능성이 조금 더 돋보여요. 왜냐면 우선 기본적으로 상반적 재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화려하게 쓸 수 있는 거를 좀 선호하는 편이 있습니다. 창은 이렇게 돌리면서 쓰다 보니까 춤으로도 승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가갔을 때 이 전술이 창술 쪽으로 좀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좀 큰 그 철을 다루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창이나 대검 쪽이 잘 어울리는데, 대검은 다루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됐어요. 이렇게 외적으로 보이는 멋이 그렇게 검 자체의 멋 말고는 본인이 내비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포용력이 높은 거는 제가 그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중간 정도로 줬고요. 그러니까 중간보다 좀 높게 줬고요. 학구열이 좀 낮은 이유는 사실 이게 제 생각인데, 황태자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마 그 문화적인 측면을 엄청나게 발달시키면서 자신의 권위, 제가 아까 제사와 관련이 된다 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왕권 강화로 뺐기 때문에 학구열보다는 자신의 그런 끼를 발산하는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두지 않았을까. 아마 퍼레이드도 뭐 검술이나 창술 퍼레이드 아니면 대회를 열어도 그런 무투 대회를 여는 방식으로 이제 했고, 인재 등용도 무투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은 인재 등용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이곳이 편인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공정한 말을 내세우진 않아요. 이거는 계급이 정해져 있는 걸 선호하는 거를 이제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저 편과 편가는. 그래서 근데 이게 힘으로 찍어 누르면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걸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대회 같은 곳에서 인재 등용을 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평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력과 전술 이런 부분을 빼고서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밸런스를 가진 황태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여기 읽을 시간을 좀 드릴게요. 정지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 울프구군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4번이나 이거 현타가. 우리 울프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경제력을 봤습니다. 왜냐면 이곳이 돈을 좀 꽤 좋아하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돈을 좀 봤을 거로 예상을 했고, 이 불이 가진 특유의 호기심과 상상력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기초편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 같은 경우는 외동아들로 생각을 했고요. 이 외동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이 이렇게 뻗어나갔을 건데, 불이 이렇게 퍼지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불의 기운이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퍼지잖아요. 호기심이 그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왕성하게 채워나가면서 이렇게 하다가, 제 생각인데 아마 시민들은 어떻게 사는지, 내 국민들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증을 가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왕궁에서 몰래 도망쳐서 시장이나 이런 데서 제일 많이 먹고 놀지 않았을까. 10대 때 어렸을 때 식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먹고 노는 거에 엄청나게 집중을 했다는 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왕궁 밖으로 나가서 이제 국민들과 이야기도 하고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경제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시장 경제를 가장 먼저 깨친 황제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장사수완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력이 엄청나게 사실은 국가에서 중요한 자원이잖아요. 그 부분을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제가 정수를 왜 이제 중간보다 좀 높게 줬냐면, 아마 자신이 호기심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활은 다뤘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왜냐면 황제도 전쟁에 나서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이 나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나서든지, 그러니까 자원으로 나서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위험에 처할 때가 돼서 살아나갈 때를 대비해서이든지 반드시 무술을 익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나 무기를 잡았을 때, 솔직히 얘기해서 단검 아니면 침술, 그 대나무통 같은 데 침 넣고 훅 불어가지고 쏘는 그거 있죠? 그쪽이나 아니면 활 같은 작은 금속을 이용한 쪽이 더 잘 맞습니다. 그래서 활 쪽을 좀 생각을 했고요. 사실 지식인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았을 왕이에요. 우리가 좋았을 황제이기 때문에 아마 지식인 배출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을 거예요. 근데 경제를 가장 먼저 우선으로 두고 그 위에 따르는 게 지식인이다 보니까 이
나라의 대학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이 지식인을 조금 더 그냥 차라리 돈을 투자하고 더 좋은 곳에서 가장 좋은 교육을 시키는 거에 좀 더 중점을 줄 가능성이 커요. 이왕 할 거면 최고로가 이제 목표일 가능성이 좀 큽니다. 이 왕은. 이게 또 남성의 기운이 이제 적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포부가 있을 가능성으로 이제 있다고 봐요. 포부가 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노아 황제가 운영하고 있을, 황태자가 운영하고 있을 알파국으로 이제 이렇게 유학을 많이 보내지 않았을까. 근데 아마 돈이 많으니까 인재이신 분들은 아마 공짜로 유학을 다녀오셨겠죠? 본인이 공부하는데 관심이 있다 하시면 이 울프국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혹시 이 울프국은 좀 나라가 따뜻한 봄 날씨의 곳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여름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태어난 계절이 봄이기도 하고 봄, 여름 딱 그 중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봄 말과 초여름 그 사이의 계절? 그래서 쌀이 가장 많이 나는 곡창지대가 많은 나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경제력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이 곡창지대가 무시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한 국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왕권력이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동아들이라는 이유로 왕권을 잡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봉건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왕권이 강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여기에 평관이 있긴 해요. 내가 그거를 이제 제압받는 게 있긴 한데 좀 멀어서 이 대신들도 나이가 좀 있지 않을까, 약간 그대로 가져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포용력은 적지 않아요. 왜냐면 이 불 특유의 이제 내 사람들을 따뜻하고 웃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복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근데 아마 돈으로 복지를 좀 최대한 때우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이 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이나 이런 수공업 쪽이 좀 발달하지 않을까 싶어요. 피치 국가도 장인의 기술이 좀 발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장 경제라는 것은 결국에는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걸 갖춰 나가기 위해서 자신을 꾸준하게 발전시키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는 기술 국가에 좀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력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전술은 이제 활이나 작은 거에서 한해서 요 정도 점수인 거고 그게 아니라면 요 정도에서 요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치력이 센 거는요,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인정받은 면을 그대로 갖고 가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권력이 약한 것이지 정치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또 뒤처지지 않아요. 이 불기운이 그렇게 약한 불기운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밀어붙이고자 하면 밀어붙일 수 있어요. 근데 왜 왕권력은 계속 약하냐? 입지가 그렇게 튼튼하게 가져가는 왕은 아니에요. 본인 입지를. 신하를 친구처럼 대하고 싶어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권력을 세게 갖고 가진 않지만 자신의 의견이 충분히 피력되는지를 확인하는, 내가 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복지를 받고 싶다 혹은 내가 일하는 거 대비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울프국을 선택하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으로 보이네요. 네, 이미 여기 써있는 글자의 수가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는 걸 먼저 추천해 드릴게요. 제가 시간을 5초만 드릴 거기 때문에 일시정지를 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읽으셨다고 가정하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캣국은요, 이제 여기야말로 이제 진짜 북부대공의 자질이 있는 분입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척박한 곳에서 뿌리를 내리는 사주예요. 그리고 겨울생이기도 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북부대공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아마 본인이 대공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크게 책임을 지진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봤겠죠. 20대 때에. 그러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혹은 내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많은 충격을 느꼈을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각성하면 밀어붙이는 힘이 좀 센 편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나의 권력을 쟁취할 수 있는 힘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역모죠. 반란을 일으켜서 반란국이긴 한데 아무튼 나라를 새로 세웠을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다정하다면 다정한 왕이에요. 왜냐면 신하든 백성이든 좀 다
이렇게 가까이서 지내고 싶어 하는 면이 커요. 이거는 친구처럼 지내고 싶어 하는 걸 나타내는데 동시에 나이가 많을수록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근데 신하들이 그렇게 썩 젊은 신하만 남겨두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게요. 너무 젊은 신하만 있을 경우에는 국가의 안정적인 기틀을 잡아야 되는 부분을 잡아가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뛰어난 천재들만 있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이 대궁으로 컨셉을 잡은 이유는요. 우선 사주가 그런 면도 있지만 유학을 좀 갔다 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장 욕구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각성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여기저기 유학을 다녔을 가능성이 좀 커요. 아마 알파국가 좀 경제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기 울프국은 꼭 다녀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고요. 이 중앙 집권제를 잡고 나서 아마 예준이가 운영하고 있는 돌핀국과 많은 소통을 통해서 좀 조언을 얻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예준이가 이 돌핀국이 지원을 좀 해주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언캣국이 하민이가 들고 일어났을 정도면 좀 많이 망가졌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한 지도 같은 경우가 이게 잠시만 첫 장에 우리 한번 다녀올게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위에 다른 나라들이 있다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오는 걸 여기서 막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곳 같은 경우는 전쟁이 그렇게까지 거세지 않아요. 이 두 나라가 전부 다. 여기는 좀 전술이 있죠. 전술이 있지만 내부적으로 이미 전쟁을 치른 상태이기 때문에 병사들이 전체적으로 약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의 기틀을 잡아가고는 있지만 군사력을 키울 만큼의 시간은 그렇게 크게 없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기는 달라요. 여기는 제가 반란을 일으킨 것도 있고요. 동시에 이 나라 자체 사람들이 전부 다 전술을 어느 정도 깨쳤다는 그 배경을 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나라를 잡아서 튼튼하게 내실을 다져주면 여기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죠. 기본적으로 이 5국가는 우호국가라는 설정입니다. 사실 편관이 꼈는데 내가 그걸 이기고 나갈 불이 없어요. 그래서 나의 재능을 꽃피울 만한 사람을 만나지 않는 이상 좀 힘들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 캣국의 하민 황제 같은 경우는 좀 주변에 인재들이 좀 많았지 않았을까, 이 반역을 일으키기까지. 그래서 사람을 여기저기서 모아왔을 가능성이 좀 크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동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무술 실력은 사실 당연히 뛰어날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 무술을 뭐로 생각했냐면 대검을 먼저 생각을 했고요. 여기도 이제 큰 검을 다루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쌍검도 생각을 했고 도끼류도 꽤 괜찮게 다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확하게는 좀 파워만 있고 무기로서 내가 다룰 수만 있다면 굳이 도구를 가리지 않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도구가 크면 클수록 본인이 다루는 파워랑 이 유용성과 유연성이 좀 돋보이는 사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술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학구열도 당연히 높아요. 왜냐면 본인이 나라를 이제 새로 세운 것도 있지만 성장하려고 하는 성장 욕구가 엄청나게 강한 왕이에요. 다른 왕들에 비해서 특히나 돋보이는 황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구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정치력은 대신에 좀 약하다고 봤어요. 왜냐면 이 반란을 일으킬 때까지 계속 정치적인 행동을 했을 거긴 한데 이걸 도와주는 신하들의 입지가 엄청나게 커졌을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개국공신들을 치하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입김이 자연스럽게 조금 낮아졌을 수는 있겠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동시에 처음에는 그래서 중앙집권제를 가져가려고 하다가 처음엔 그러니까 여기 찍었겠죠, 한번? 여기를 잠시 찍었다가 점차적으로 본인의 나라가 안정세에 들어들면서 영주제로 바꿔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여기가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이고 가장 춥다 보니까 이 자연스럽게 영주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왕이 너무 이동하기에는 너무 추위가 거센 나라라 빡세고 눈이 많이 내리다 보니까 도로 정비를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영주제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시죠? 다 제 망상인 거. 자, 그리고 포용력. 여기 같은 경우는 본인이 눈으로 보고 깨달음이 있지 않으면 사실 포용을 그렇게 쉽게 느끼는 편은 아니에요. 다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인성이 가능성이라고 했죠. 제가 지장간을 손쉽게 얘기하면 이 지장간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나와요, 이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포용력이 중간보다는 좀 높지만 맥스를 찍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봤고요. 왕권력은 중앙집권제에서 영주제로 빠지더라도 셀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밀어붙이는 힘이 엄청 거센 편이라서 자신의 그 주장이 잘 들어먹히지 않는 거는 나름대로 설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설득을 하면 정치적 개입이 그렇게까지 막 센 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중간을 찍지만 그렇다고 해서 권력이 약화가 되는 거는 또 눈 뜨고 못 보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전장에 나가더라도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왕입니다. 자, 여러분, 제 뇌절 끝판왕을 잘 즐기고 오셨나요? 진짜 저 이거 찍으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를 한 수백 번은 생각한 것 같은데요. 우선 저는 만드는 것도 나름 재밌었고, 제가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덕질이 심해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되묻는 시간이 될 수 있어서 저는 아, 머리야. 아무튼 이 영상은 제가 창피함을 못 견디면 내릴 거예요. 아마 내려지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요. 최대한 안 내려보는 방식 가져가 볼게요. 가져가는 보는데 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제목에 쓰인 대로 정말 뇌절을 버티실 수 있는 분만 들어와서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좋은 날 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